악신과 인간이 얽힌 숙명적인 이야기, SBS 드라마 귀궁. 과거의 비극이 다시 현재를 덮치고 인간과 악신의 경계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곳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윤갑.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천년을 기다려 용으로 승천하려던 이무기 강철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간 세상에 떨어졌고 그 분노로 인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악신이 되었습니다. 한편 어린 시절부터 신기로 가득 찬 무당의 운명을 타고났던 여리. 그녀는 강철이 만든 끔찍한 운명에 휘말려 비극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리와 윤갑의 만남은 단순한 첫사랑을 넘어 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운명적 사건들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윤갑은 결국 강철의 계략에 의해 차가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몸은 강철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인간을 증오하던 강철이 왜 하필 증오하던 인간의 몸에 갇혀 인간의 감정까지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느끼게 된 설렘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그 감정들은 앞으로 그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지금부터 드라마 귀궁의 1회부터 4회까지 그 운명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회 윤갑의 죽음과 강철이의 빙의 사건. 천년을 기다려 승천을 꿈꿨던 이무기 강철. 그 마지막 순간 단 하나의 실수로 인간 소녀에게 모습을 들키고 맙니다. 순식간에 땅으로 추락한 강철은 절망과 분노 속에 인간들을 저주하며 악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철은 신기가 강한 여리의 몸을 차지하려 했지만 여리의 할머니가 건네준 경기석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분노는 여리의 삶을 끊임없이 망가뜨렸고 여리는 결국 평범한 애체 장인이 되어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아온 윤갑. 첫사랑 윤갑은 여리를 궐로 데려가려 했고 그 만남은 다시 운명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곽상충의 계략에 의해 윤갑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신에 강철이 빙의하면서 인간과 악신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외 여리와 강철이의 궐 입성, 팔척기 등장. 윤갑의 몸을 가진 강철, 그리고 여리. 둘은 왕의 명을 받들어 궐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궐 안에는 더 무서운 존재, 팔척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팔척기는 왕의 아들 원자를 노리고 있었고 강철은 여리 곁을 지키려 애쓰지만 여리는 윤갑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팔척기에 맞서려 합니다. 그러던 중 여리는 우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강철은 그런 여리를 기어코 구해내며 처음으로 인간의 감정과 고통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강철은 단순한 악신이 아니라 무언가 변하기 시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회 원자 몸에서 임금에게 옮겨간 팔척기. 여리는 팔척기에게 잡혀간 윤갑의 혼을 되찾기 위해 혼신을 다해 싸웁니다. 윤갑이 원자를 구하기 위해 여리를 궐로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리는 더더욱 윤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리는 금줄을 쳐 팔척기를 봉인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그 틈을 탄 팔척기는 어린 원자의 몸에서 빠져나와 왕 이정의 몸으로 빙의해버립니다. 왕가 전체가 휘청거릴 위험에 처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4회 강철이와 여리의 협력 및 영인대군의 위기. 강철과 여리는 서로 손을 잡고 팔척기를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강철은 점점 인간의 몸과 감정에 적응해가며 여리와의 공조를 받아들입니다. 여리는 강철에게 몸주신이 되어 함께 싸우자 제안하지만 강철은 복잡한 감정에 휘말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사이 팔척기는 왕의 이복 동생인 영인대군을 공격하며 왕실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욕망과 무능으로 얼룩진 왕가. 이제 여리와 강철 그리고 남은 이들은 왕실을 위협하는 어둠에 맞서야만 합니다. 윤갑 강철. 윤갑. 그는 왕의 신임을 받던 총명한 검서관이었습니다. 타고난 총명함과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누구보다 깊이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고뇌했던 인물. 하지만 그 빛나는 운명은 곽상충이라는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죽음으로 삶을 마감한 윤갑. 그리고 그의 죽음을 틈타 이무기 강철이 그의 몸에 깃듭니다. 강철은 인간의 몸에 갇히면서 처음으로 배고픔이라는 고통, 추위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몸으로, 심장으로, 뼛속까지 겪게 됩니다. 특히 여리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증오해야 할 인간. 그런 여리에게서 강철은 이해할 수 없는 따뜻함과 슬픔 그리고 이상할 만큼 간절한 애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혼란에 휩싸인 강철. 과연 그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여리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신기를 타고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랐던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었던 것. 강철의 저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이후에도 여리는 꿋꿋하게 애체장인으로 살아가며 자신만의 소박한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결코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첫사랑 윤갑과의 재회, 그리고 그 윤갑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음을 맞는 비극. 여리는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강철에게 빼앗긴 윤갑을 되찾기 위해 또다시 자신이 원치 않았던 신기의 길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사랑과 원망,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여리는 끈질기게 싸워나갑니다. 그녀의 선택은 과연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을 부르고 말까요? 이정왕.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정. 그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뚜렷한 신념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척신들의 방해에도 기득권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꿈꿨던 이정. 하지만 세상은 그의 의지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왕가를 집어삼키려는 팔척귀의 등장.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광증에 시달리는 현실. 이정은 철저히 인간적인 약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국법을 지킬 것인가? 아들을 구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피를 토하는 고통을 견디며 왕이라는 무거운 이름 아래 자신을 끊임없이 갈아넣는 이정. 그의 고뇌와 갈등은 이 시대 군주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를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척귀. 그는 단순한 악령이 아닙니다. 왕가의 깊은 원한을 품은 어쩌면 수백 수천의 억울한 원혼이 모여 탄생한 존재. 처음에는 어린 원자의 몸에 빙의해 광증을 일으켰고 이제는 왕 이정까지 위협하며 왕실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팔척귀의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왕가의 몰락, 나라의 붕괴,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받았던 고통을 되갚아주려는 지독한 집념.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귀궁 세계를 집어삼킬 거대한 재앙. 그 중심에 선 팔척귀. 여리와 강철은 과연 이 압도적인 어둠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영인대군과 대비. 영인대군. 왕의 이복동생. 그는 태생부터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을 가졌지만 그 누구보다 왕좌에 대한 욕망을 품은 인물입니다. 광포하고 경솔한 성정.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왕실의 수치가 되어버린 존재. 그리고 대비. 자식과 가문의 안위를 위해 물밑에서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는 여인. 그녀는 때로는 모성애로 때로는 권력욕으로 왕실을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욕망과 무능이 만들어낸 깊은 틈. 팔척귀는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이제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왕실은 이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악령 모두와 싸워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스토리 속 숨겨진 복선과 떡밥. 귀궁 1회부터 4회까지의 전개 속에는 눈치 빠른 시청자라면 간파할 수 있는 섬세하고 의미심장한 복선과 떡밥들이 곳곳에 촘촘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선은 윤갑의 혼이 팔척귀에게 잡혀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죽은 영혼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팔척귀라는 악의 존재에게 포획되어 그 힘의 일부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암시. 이는 앞으로 여리가 윤갑을 구해내기 위해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싸움에 뛰어들 수밖에 없음을 예고합니다. 두 번째 복선은 강철이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보통 악령이나 신령이 인간에게 빙의하면 자유롭게 떠나거나 옮겨 다닐 수 있어야 하지만 강철은 윤갑의 몸에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빙의가 아니라 인간과 악신 사이에 모종의 인연이나 운명이 얽혀 있음을 암시합니다. 강철이 진정한 인간성을 깨닫거나 혹은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복선은 팔척귀의 진짜 목적. 단순한 복수로는 설명되지 않는 왕가 전체를 집요하게 파괴하려는 집념. 왕과 원자, 심지어 왕가 주변 인물들까지 차례로 타깃이 되는 걸 보면 팔척귀는 단순히 한 명의 원혼이 아닌 오랜 세월 누적된 억울한 죽음과 복수심의 집합체일 가능성이 짙습니다. 왕실이 숨기고 있는 과거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팔척귀의 정체와 진짜 의도도 함께 밝혀질 것입니다. 마지막 떡밥은 팔척귀의 다음 희생자는 누구인가? 이미 원자와 왕 이정이 차례로 빙의된 상황. 다음 타깃은 대비일지 혹은 광포한 영인대군일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인물 열이나 강철마저도 팔척귀의 저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 복선과 떡밥들은 앞으로 펼쳐질 귀궁의 이야기에 더 깊은 긴장감과 몰입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 전개될 뇌피셜. 앞으로 펼쳐질 귀궁의 세계는 지금까지의 사건들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훨씬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열이와 강철. 둘은 과연 힘을 합쳐 팔척귀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경계하는 시간도 많았지만 앞으로는 운명을 걸고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입니다. 특히 열이가 강철을 몸주신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한 약속. 그 약속은 둘 사이에 새로운 감정의 씨앗을 심고 예상치 못한 변화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윤갑의 혼령은 어떻게 될까요? 팔척귀에게 잡혀있는 윤갑. 그를 구해낸다 해도 예전의 윤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어쩌면 열이는 과거의 윤갑을 완전히 잃고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왕 이정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들의 죽음, 왕가의 몰락 위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은 더 이상 완벽한 군주가 아닙니다. 그가 끝내 개혁의 꿈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무너져 내릴 것인지는 그의 인간적인 약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팔척귀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더 교묘하고 더 집요하게 열이와 강철 그리고 왕실 전체를 공격할 것입니다. 다음 희생자는 누구일지 어떤 비극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열이와 강철이 걸어야 할 길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귀궁의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귀궁의 이야기는 지금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강철과 열이.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운명을 걸고 이어지는 여정이 되어버렸고, 왕 이정 역시 나라를 지킬 것인가, 가족을 구할 것인가, 자신과 끝없이 싸우는 고독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척귀. 어둠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그 존재는 앞으로도 끝없이 손을 뻗어올 것입니다. 과연 누가 끝까지 버티고 누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리뷰에서 우리가 다시 함께할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꼭 남겨주세요. 귀궁, 이 운명의 싸움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